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1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또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진짜. 네, 게다가요, 지금 수도권에서만 963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전체 환자의 한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정부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없이 바로 4단계로 직행한다고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하루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4단계에다가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지 못하면 이젠 더 이상 이게 막기 어렵다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포함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단계입니다. 4단계는. 그리고 원래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인원, 사람들 모이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역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인원 제한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유흥시설 전체가 이제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4명까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 식사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명 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집회 행사는 1인 집회, 1인 시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한 1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혈족만, 그러니까 직계혈족들만 가능한데 그것도 인원이 49명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은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페 안에서 취식 금지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자영업자들의 그래도 고충을 감안해서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2명만 모임이 가능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문을 연다고 장사가 될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유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 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좀 쉽지 않은 혼선들이 예고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사회 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제가 뭐 머리를 삐딱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6시 이전에는 카페에 4명 들어갔는데 뭔가 얘기를 하다가 6시가 됐어요. 이거 무슨 신데렐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6시 이전에는 4인인데 6시 이후면 2인이 되죠. 네. 근데 시간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페에서 4인이 함께 있다가 6시가 되면 최소한 2인은 일어나서 나가야지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닌 거고요. 만약에 2명이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4명으로 6시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진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곳곳에서 아마 혼선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당장 시행이 되면 아니 저희 6시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이런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요. 곳곳에서 지금 잡음, 마찰, 혼선 빚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4단계가 되면 뭐가 바뀌는가 쭉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까지 제한될 줄은 몰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양윤상 교수님. 네, 음악 속도까지 제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반적으로 줌바, 스피닝 같은 운동 아시죠? 네네. GX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운동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의 음악을 접목을 해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네. 음악이 있습니다. 130bpm이 넘어서는 곡들을 주로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곡은 조금 잔잔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12일부터는 네. BTS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김연자 씨는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야,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대체 어떤 정도의 속도야? 지금 이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언뜻 체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빠르게 노래는 되고 헬스장에서요. 또 어느 정도의 노래 빠르게는 안 된다.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두 곡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 뭐야? 똑같이 춤 신나게 추고 있구만. 뭐 다르게 뭐가 있어?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어차피 뭐 저도 살면서 음악을 규제하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듣다 보다 처음이에요, 진짜. 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음악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그 고강도 훈련, 유산소 훈련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많이 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 두 곡을 갖다가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게 이제 134bpm은 안 되고 114bpm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진짜. 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이 규제를 하는 쪽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갖다 못 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들도 처음이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해보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실무자분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스장이나 이런 이 피트니스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음악은 되고 이 음악은 안 된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기가 차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단계가 되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들은 일상 스톱 시대가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청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림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 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래도 정은경 청장은 의료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점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부 다 이제 7월부터는 확실히 편해질 거야라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늘면서 우리가 생각한 거가 정반대로 지금 방역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무엇보다 이유는 그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큰 것 같아요. 일단 6월 마지막 주하고 그 바로 다음 주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 전국적으로 보면 델타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 중에 3.9%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 일주일간을 보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상에. 9.9%가 됐고요. 수도권도 또 4.5%, 12.7%.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는 거 결국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걸 충분히 저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정도 높고 또 감염됐을 때 중증 진행률도 또 입원율도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지금 이 확산세를 막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현하고 다들 한번 멈춰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2주 동안 또 많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양 교수님 지금 델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기존 바이러스랑 뭐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영국에서는요, 이 델타 변이 증상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기존 코로나 증상 다들 아실 겁니다. 기침과 발열, 거기에 미각과 후각 상실을 동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델타 변이의 의심 증상은 발열과 기침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 두통과 인후통, 콧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기존 증상이고 오른쪽이 델타 변이인데 네. 진짜 두통, 인후통, 콧물은 왼쪽에 없는 증상이네요, 진짜. 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감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나 비염으로 착각을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 전파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만약 미각이 사라지지 않고 감기 증상이 좀 심하다면 델타 변이를 의심을 해서 좀 빨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저 상황도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진짜 무리는 있어 보여.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제일 걱정되는 건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을 보면 이 홍대에서 발생했던 이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그리고 여의도의 식당가에서의 확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주로 여의도, 강남, 홍대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전철역이 지나가요. 전철역이 2호선, 5호선, 9호선이 지나가고 항상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전철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을 했지만 최근에 이런 집단 감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동하는 차량을 지하철이 아닌 자차로 옮겨야겠다라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10,000원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에서 상암동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환승하는 구간도 홍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마주서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강남에서부터 오는 지하철이 신림에서 홍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5호선이고요. 여의도에서 오목구까지. 마스크를 써도 이제 감염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백신을 맞은 후에도 감염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감염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좀 피해서 구석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깨가 안 닿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좀 되게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냥 이런 시국에도 출퇴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짜증도 좀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비단 저 인터뷰 응해주신 저 두 분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많은 직장인들 생활 전선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신 분들 진짜 걱정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대거 많이 몰리는 지금 경계 대상으로 떠오른 곳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0여 곳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래요? 지자체들이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여러 방역 대책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우선 해수욕장의 인원 밀집 정도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몇 시에 방문을 할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전 예약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경포나 속초 이런 해수욕장들을 대상으로는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백사장에서 술이라든지 음식 먹을 수 없게 하고 있고요. 또 안심콜이라고 해서 해수욕장마다
번호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방문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해서 네.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잘 지켜서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분들은 진짜 1년 중 이날만은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한꺼번에 또 사람이 몰리면 휴가철 겹쳐서 진짜 확진세 더 증가될까 봐 또 걱정도 되잖아요. 사실 코로나만 없으면 많은 분들이 몰리면 정말 좋죠. 이때 정말 한철 장사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크기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 수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4단계에 있는 이쪽에는 힘드니까 우리 차 몰고 몇 시간만 가면 딴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강원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을 갖다가 해제하는 물론 이제 뭐 춘천은 이제 3단계로 해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강원도로 오게 되면 사실은 장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지만은 이 코로나가 강원도로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 발생 상황이 한 2, 3주 내로 강원 지역에 영향을 갖다 미친다.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 굉장히 큰 일이다. 현재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은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해수욕장을 가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철 장사 이날 이때만 손꼽아 기다리신 상인분들 많으세요. 그렇다면 가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분들도요. 거리두기 식당 내에서 거리두기 철저히 하고 또 에어컨만 틀면 문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환기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역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